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아침 8시 반에 서울을 출발을 했습니다. 3시간 한 반쯤 걸렸는데 가장 조국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도 좋고 하늘도 맑고 강물은 더없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꼭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근사한 영화를 한 3시간 반쯤 감상하면서 여기 왔는데 또 이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그리고 군인들, 민관군, 남녀노소 다 모이시고 주제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이런 아주 좋은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릉은 안보 1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강릉이 안보와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투철하시고 또 이 모임을 주최하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올해가 6.25 남침 60주년인데 이 시계 바늘을 60년 전으로 돌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6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60년의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리는 이 평화와 자유가 옛날부터 있었다. 이 번영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1950년 11월 9일, 10일 이 무렵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날 2003년까지 선거에서 유해군이 북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일에 평양을 점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중공군은 몰래 압록강을 넘어서 북쪽의 산악지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10월 말에 메가드 사령관이 북진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공군을 만났습니다. 중공군이 나와가지고 한국군을 쳤어요. 그러다가 또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오판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약 3만 명 정도 들어왔다. 그래서 다시 재진격을 명령을 합니다. 1950년 11월 23일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번에는 완전히 공산군을 썰어버리고 통일한 다음에 미군을 크리스마스 전에 본국에 돌려보내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작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진격을 합니다. 그게 11월 23일이었어요. 그때 숨어있던 중공군이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의 남침 1사 후퇴가 시작됩니다. 이게 1950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메가드 사령관은 트루만 대통령한테 중국을 폭격을 하고 중국을 해안 봉쇄하고 만주도 폭격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본만 지키는 게 좋겠다. 해서 워싱턴을 압박하는데 워싱턴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중공을 공격을 하면 세계대전으로 바뀔 것이다. 고민하던 끝에 그것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한번 지켜보라. 그래도 지킬 수가 없다면 한국을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뭘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12월에 쓴 일기입니다. 차라리 중공군이 들어오는 게 잘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왜냐? 만약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공산군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러면은 유엔군이 다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한국군만 남아가지고 압록강, 두문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또 국내에 있는 공산 게리라들이 설칠 것이고 그때부터 중국이 공격적으로 침략하면은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엔군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한번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공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공짜로 생긴 것이 아니고 중공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싸우다가 휴전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갈도 치고 북진한다고 위협도 하고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의 평화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60년 동안의 평화죠. 정확하게 말하면 57년간의 평화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다음에 지금까지 평화가 유지가 되었어요.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뭘 했느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역입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습니다.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망치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은 최근에 몇 가지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뉴스위크라는 잡지에서 이런 통계를 냈어요.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가장 성공할 수 있느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통계를 내니까 한국이 몇 등에 올랐느냐. 1등은 핀란드입니다. 2등은 스위스, 3등 스웨덴, 4등 호주, 5등 룩셈부르크, 6등은 노르웨이, 7등 캐나다, 8등 네덜란드, 9등이 일본, 10등 덴마크, 이 전부 유럽 나라입니다. 11등이 미국, 12등이 독일, 13등이 뉴질랜드, 14등이 영국, 15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에 태어나는 것이 세계에서 15번째로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죠. 16등이 프랑스, 17등이 아일랜드, 18등 오스트리아, 19등이 벨기에, 20등 싱가포르. 이 정도가 한국의 위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을 때, 야, 이게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너무 더 잘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또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보다 공신력이 있고 아주 거리가 있는 통계입니다. UN 개발기구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UNDP라고 해요. UNDP.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삶의 질 랭킹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간 개발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해요. 일본에 가지는 이것은 무슨 요소를 인풋하느냐 하면은 첫째 평균 수명, 우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우선 오래 살아야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교육 수준. 오래 살아도 교양 있게 살아야죠. 말하면 유식하게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그러면 배운 게 있어야 됩니다. 교육 수준. 그 다음에는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돈이 있어야 되죠. 요 세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랭킹을 내던데 한국이 이번엔 몇 등에 올랐느냐? 12등입니다. 12등. 169개국 중에서 한국이 삶의 질이 12등인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한번 자축하는 박수를 한번. 어떤 나라와 어깨를 나르냐고 있느냐. 이런 조사에서 무조건 1등으로 나온 나라가 세계에서 하나 있어요. 이건 노르웨이라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인당 주민소득이 10만 달러입니다. 인구가 450만인데 석유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인구가 450만인데 석유 기금을 모아가지고 기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5천억 달러의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굉장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서 의료 지원단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만들어준 나라. 그리고 우리 입양아들을 6,000명이나 받아간다. 그리고 탈북자를 400명이나 받아니 아주 고마운 나라가 항상 1등으로 나옵니다. 삶의 질. 두 번째는 호주, 세 번째는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 4등이 미국, 5등이 아일랜드, 6등이 리텐슈타인, 요 스위스 옆에 있는 자그마한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 7등이 네덜란드, 8등이 카나다, 9등이 스웨덴, 10등이 독일, 11등이 일본, 12등이 한국입니다. 한국. 작년보다 14등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13등이 스위스, 14등이 프랑스, 15등이 이스라엘, 16 핀란드, 17 아이슬란드, 18등이 벨기에, 19등이 덴마크입니다. 20등이 스페인. 자, 그러면은 다시 역사의 시계반을 한 50년 전으로 돌립니다. 즉 1960년, 61년.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이 나와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근대화의 기치를 내겁니다. 그때 혁명정부, 군사혁명정부가 따르려고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모범으로 보고 공부를 좀 해서 이 나라를 따라가자 하는 나라가 남쪽에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을 배우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파키스탄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그 필리핀이 지금 삶의 질 랭킹에서 몇 등이냐? 97등입니다. 파키스탄은 125등. 125등.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됐느냐? 북한은 169개 들지를 못했어요. 등외입니다. 등외. 통계도 없고 내봤자 항상 꼴찌입니다. 모든 통계에서 가장 밑바닥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옥, 천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살 빼는 게 소원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살 찌는 게 소원이에요. 남쪽에서는 살 찌면은 체중 관리 잘못했다, 게으르다, 운동도 안 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받지만은 북한에서는 살 찌면은 노동당 가보다 해가지고 부러움이 대상이 됩니다. 그 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새로운다 얼마나 살이 쪘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키의 차이, 여기 지금 우리 국민들 나와 있는데 평균 키가 들못이 174cm 이상일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남자 평균 키가 174cm입니다. 아시아에서 터키 다음으로 제일 큽니다. 평균 키에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크고 일본보다 크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랬느냐?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남자 평균 키가 165cm였어요. 우리는 9cm가 됐습니다. 북한은 남자 평균 키가 160cm입니다. 도로 줄어버렸어요.
평균 수명 한국은 남자 여자 합쳐서 80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일본 80.5세 됩니다. 북한은 65세 이하입니다. 65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똑같은 동족이 같은 출발선에서 뛰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느냐? 큰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1945년에 38선이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자유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자유 위에 나라를 세우고 앞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65년을 앞으로 뛰었어요. 북한은 어떻게 된 거냐? 1945년에 사회주의 독재라는 기반 위에 그 집단을 세우고, 국가가 아닙니다. 집단을 세우고 거꾸로 뛰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뛰었어요. 65년 동안 거꾸로 뛰었어요. 그러면은 남북한이 몇 년 차이가 생깁니까? 몇 년 차이가 생깁니까? 65 플러스 65 아닙니까? 130년 차이. 남북한의 차이는 130년 차이입니다.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생활 수준을 계산을 해보니까 철종 고종 때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종 고종 때,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철종 고종 때 굶어서 300만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은 그래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평화시에 전 주민의 15%가 굶어 죽은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90년대 말에. 뭐가 다르냐? 임진왜란 때는 그래도 선조 같은 사람이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리니까 내 반찬은 하나만 올리라, 2개만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김정일은 뭘 했습니까? 300만을 굶겨 죽일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었습니다. 한 끼에 2,000달러 하는 밥을 먹었습니다. 한 끼에 2,000달러. 한 끼에 2,000달러. 이거 저희 농담도 아니고 북한에서 김정일 바로 옆에서 일식요리만 해주던 후지모토 겐지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쓴 김일성의 요리사라는 책에 김정일의 하루하루 식단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나옵니다. 그 카피대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한 끼에 2,000달러. 한 끼에 2,000달러. 북한 사람들은 1달러로 한 달을 삽니다. 북한 사람들 몇십 년 먹을 걸 혼자 한 끼로 먹어줍니다. 너무 잘 먹어서 이제 저는 성인병이 생겼어요. 저기 자업자들이 자업자.